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확실히 좀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이 차고 쌀쌀한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브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의 최대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암호화폐로서 급여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 일할 때 그들이 원할 경우 급여의 최대 50%를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크립토 생태계와 친화적으로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관심 없다, 비축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굉장히 네거티브한 성향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뱅크 오브 재팬,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또 암호화폐로 주게끔 조금씩 뭔가 법안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CBDC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또 리플렛을 활용한 국제 송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잡음들, ETF에 대한 그런 잡음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브라질이다, 한국이다, 유럽이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세력들이 움켜쥐고 있는,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법과 제도, SEC를 통한 규제의 명확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브라질이 통화정책 유연성 공급을 위해서 이 급여의 나머지 50%는 반드시 브라질의 헤알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라는 지금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공식 통화 이름이 이 BRL, 헤알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화거든요. 이 브라질의 대형 결제 기업에서도 역시나 헤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리플 원장이죠. XRP 레저의 망을 선택하고 있네요. 사실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호주라든지 팔라우라든지 유로화 기반의 EURCB 역시 지속적으로 리플 원장, XRP 레저가 채택이 되고 있죠. 반드시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 역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큰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완전히 승인한 바 있었죠. 아직까지 그 브라질 증권거래소 B3라는 곳에 완전히 상장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정일 또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큰 의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매번 미국에서 숟가락 얹기 전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국가에서 먼저 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드시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서부터 이미 이 중남미 최대 국가로 불리우는 브릭스의 대표 국가죠. 브라질과 리플이 함께 손잡고 있는 듯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 마크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또한 반드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Xcurrent, Xrapid, XPI의 마크이죠. 어떻게 다르고 은행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하신 이후에 XRP에 투자를 집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이 브라질과 매우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 이미 브라질의 사무실까지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여기 사무실 위치 중에 상파울루, 브라질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FTX의 파산과 테라 루나가 터졌을 2022년 때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은 꾸준하게 확장이 됐었습니다. 브라질 그때도 진출하면서
현지 은행들, 대형 기관들, 자금이체 기업들과 손을 잡고요. 국제 송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었다라는 거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되겠죠. 역시나 고객 사례 연구를 보더라도 트래블렉스 뱅크 이미 브라질의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하나의 규제 환전 거래소고요. 또한 메르카도 비트코인 역시 리플 페이먼트를 탑재하면서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과 속도 측면을 개선하고 있었다라는 거. 작년 4분기 보고서를 미루어 보았을 때 80개가 아닌 90개까지 이미 확장이 됐고요. 1일 외환 결제 시장 Foreign Exchange의 90%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트래블렉스 뱅크뿐만 아니라 많은 브라질의 대형 은행에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이미 점령을 완료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리퀴디티 허브라고 불리는 유동성 허브 역시 기업들이 리플사의 API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었죠. 브라질과 호주로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 역시 체크해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 지금 현재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업계를 위한 안전한 항구를 만들 것이다. 본인의 뭔가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기 SEC 위원장 폴 애킨스의 인준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실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직무대행은 마크 우에다가 좀 하고 있고 태스크포스는 이 헤스터 피어스 팀장이 이끌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SEC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하위테스는 암호화폐 증권성 판별에 부적합하다. 좀 더 정밀한 판별법이 필요하다. 리플과 SEC의 소송, 뭔가 말도 안 된다라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정직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인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고 있다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작년 8월 기사인데요. 친암호화폐 위원이었던 SEC 위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거든요. 이 하위 테스트 해석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SEC의 잘못된 방향을 받아들이는 듯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줘왔던 그녀였습니다. 앞서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 증권이라고 간주하면서 시장을 눌러왔죠. 그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 역시 웰스 노티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너희들 소송할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경고 사인을 줄곧 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SEC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오픈시에 대한 NFT의 최대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 선언하고 있었고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컨센시스라든지 유니스왑 등등의 소송을 모두 중단하고 종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NFT 섹터에서는 오픈시뿐만이 아니라 이 유가랩스 역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면서 이제는 NFT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규제의 명확성을 완전히 받았다라는 거. 이제 리플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최종 판결 일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게리 겐슬러 시절 때부터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며 리플과 SEC 소송으로 리또속을 만들어 왔을 때 그 윌리엄 힌먼이라고 하는 그 연설로서 또 한 번 우리가 리또속으로 당했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 서밋에 있어서 여기 지금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갔고 지금 현재 CFTC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도 갔었는데 그 리플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윌리엄 힌먼이 결국에는 앤드리슨 호로이츠 A16G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역시나 그들이 한 통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힌먼 연설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XRP에 대한 내용은 쏙 빠뜨리고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죠. 그 전 SEC 기업금융국장을 역임했었던 윌리엄 힌먼이 왜 XRP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과 함께 주지 않았었는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관의 채택, 그들이 설계한 XRP이기 때문에 일부러 눌러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적인 발언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힌먼 연설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리플사의 기소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힌먼 연설을 통해 허무한 결과만 나왔었다라는 거.
참 아쉬웠던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리스펙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나 XRP 투자해서 지금 수익 중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은 진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입증해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타임라인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3월 20일 새벽에 열릴 FOMC 회의,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중앙은행 역시 조만간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0.5%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엔케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1월 하순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청산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경제가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모두 그들의 그 세력들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만간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러우 전쟁 어떻게 좀 휴전 협상이 나올 수 있을지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바람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롱 포지션 크게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개인들은 패닉셀 하며 떠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 나왔던 기사고요. 역시나 고래들은 웰 오더에 따랐을 때 82,000달러에서 83,000달러 부근 두터운 매수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인들이 던져내는 물량을 고래들, 세력들이 그대로 다 받아먹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이 시즌 종료일지 마지막 기회의 순간으로 봐야 될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이 타임 레버리지 사관학교에 대해 문의를 좀 주고 계시는데요. 1차 모집 기간은 이번 달까지만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당분간 받지 않고 좀 안정화 작업한 이후에 재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런칭한 이유는 정말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 원년 멤버를 구성해서 좀 연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매니저님들과 함께 단톡방 또한 당연히 운영이 됩니다. 양질의 소통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멤버십과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문의를 주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진행했던 폴리곤 집중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데일리 영상에는 담지 못하는 정말 실전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상위 3%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판 자체가 바뀌게 되죠.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살아남는 코인만 남고 나머진 싹 다 없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런 실전 투자를 반드시 대비하면서 미래도 끝까지 살아남고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했던 라이브도 주 1회로 바뀌게 되고요. 라이브를 통해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린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신다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 타임 레버리지 투자 사관학교가 될 것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